이제 내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를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송언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송언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은석입니다. 네, 정말 선거가 코앞입니다. 내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사전투표 바로 내일이고요. 그리고 본투표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흐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우리 당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네.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 여론조사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결과적으로는 당일날 내일 사전투표부터 본투표까지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와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나와 줍시다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전에 보면은 20년 집권론 이런 것도 많이 얘기들 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우리는 4년이라도 4년 무한 책임론으로 국민들께 계속 네.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솔직하게요. 의원님께서 예상하시는 결과 몇 대 몇입니까? 그래서 그 숫자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두 자리 숫자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광역자치단체장 두 자릿수 이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광역지자체장 기준으로 두 자리 숫자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은요? 수도권은 전체 답니까? 아니면 수도권도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하고 인천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고 네. 경기도에서도 접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 현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좀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또 다른 유형의 내로남불으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의 최종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이제 해석을 하기로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선거에 패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위기 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동영상이 있던데 이재명 위원장이 23일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지면 정치 생명 끝난다 이러면서 목에다 이렇게 손을 긋는 그런 동작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바닥 민심이 자기들한테 훨씬 유리하다면 예. 그런 동작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보면 불안감의 표출이 아닐까. 그래서 과거에 자기들이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좋았을 때 하고 네. 지금 나쁘게 나올 때 하고 이것을 해석을 달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여론조사가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는 숫자에 불과하고 네. 지난번 대선 때도 우리가 굉장히 근소하게밖에 못 이겼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는 상당히 많이 앞선 조사가 나왔었지만 네. 그래서 자만은 곧 패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사전투표 의원님께서는 언제 투표하십니까? 어디서? 저도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 내일 아침에도 그렇고 이제 추경이 마지막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선대위 회의도 있고 해가지고 지역구에 내려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 요 주변에서 아마 사전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의원님들 전원 사전투표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전부 다 사전투표를 좀 네.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예. 실제로 사전투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한번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 투표하는 것보다 사전투표 이틀을 포함해서 사흘 투표하는 것이 당연히 더 유리하다는 거고 더 네. 많은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에 나섬으로써 승리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정말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 사전 투표할 때 네.
그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했지 않습니까? 뭐 네. 소쿠리라든지 뭐 택배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지난번 대선 때 본투표에서도 그것을 바로 잡았듯이 이번 네.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정부가 아마 엄정하게 선거 관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사전 투표를 포함해서 투표장에 꼭 나가달라 이렇게 네. 지금 계속 업소하고 있죠. 네. 지금 민주당 상황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실 텐데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586 용태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당내 내홍이 상당히 심각하게 불거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건데 다른 당의 사정을 우리가 네. 시시콜콜이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긴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잘못했다. 한 번 더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왜 민주당을 외면하고 지금, 돌아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가 패배하자마자 2달도 안 돼가지고 방탄조끼를 입겠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근거지인 경기도나 성남을 버리고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표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인천 계양을로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계양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대선 당시에 당대표 하셨던 분은 용태론을 제일 먼저 꺼내들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자기가 먼저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황당하고 기가 찬 노릇 아닌가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뒤에 숨어서 사과하고 정말 업소해야 될 분들이 뒤에 숨어서 오히려 네.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응답을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이 부분이 아마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네. 결과적으로 민심에 영향을 주고 지방선거에도 일정 부분 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시니까요. 국회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추경 협상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추경도 그렇지만 원구성 부분도 상당히 좀 협상 난항을 거듭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원구성 협상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 문제입니다. 예. 그동안에 그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원내 1당이 제1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을 가져갔고 예. 그 원내 2당이 제2교섭단체가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틀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2020년 총선 때 그 민주당이 워낙 많은 수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다수당이 아니라 절대 다수당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반지를 끼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 상황을 보면요. 그때는 우리 당이 집권당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있었는데 2016년 총선 결과 우리 당이 122석 네. 그리고 민주당이 123석을 가져왔어요. 한 석이 많았습니다. 예. 그 한 석이 많았는데 그때 우리가 여당이었지만 제1당인 민주당이 의장을 가져가고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왔거든요. 그랬죠. 그 예. 자체가 뭐냐면 1당과 2당 사이에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이렇게 가져감으로써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랜 국회 관례를 깨고 두 개를 다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하겠다는 것은 협치라고 하는 것 자체의 틀을 깨겠다. 협치를 거부하겠다. 결과적으로 입법 폭출을 계속 자행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로 다시 되돌아와 주기를 민주당에게 지금 간곡하게 계속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간곡한 설득이 통하지 않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그 주장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다수로 밀어붙인다면 네. 결과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권당으로서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또 저게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함으로써 기왕에 이미 벌어졌던 임대차 3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들이 민생에 엄청나게 그 폐해를 줬는데 다시 한번 그런 거대 야당이 독주를 하게 된다면 민심에 준엄한 심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경 협상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제는 결국 협의가 파행됐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여당 책임이다. 정부 원안만 고수한다. 뭐 이렇게 그 파행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 그것은 뭐 정부 여당이 정부 원안만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지만 일정 부분은 의견 접근을 본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손실보상 네. 이 부분을 소급 적용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 1차 추경 처리할 당시에 네. 그때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1,000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300만 원이라도 신속히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급하는 것을 자기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거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야당이 되었다고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수당으로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부의 추경안 6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손실보상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네. 이런 그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몽리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예결위 간사 간에 지금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오늘 저녁에도 늦게까지 아마 협의가 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파행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난이 민주당에 어제 저녁에 민주당과 그 예결위 간사에 쏟아졌던 비난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되어서 네. 민주당을 향하여 국민적인 분노나 비난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